참 예수님, 야곱 투어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오늘은 중기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박해 사건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이유는요, 박해가 끝나면 기존의 중심 인물들이 모두 사라짐으로써 암흑기가 찾아오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고요. 중기는 이제 기해박해 이전의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에 활동하셨던 모든 분들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여 년의 암흑기는 천주교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또 어느 누구 하나 천주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하느님의 은총이 갈 곳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천주교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정화상 바오로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둘째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7살이었나요? 너무 어렸었고, 이후에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제 천주교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겠다는, 자기 자신을 불살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는 해에 이제 한양으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가능한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장 필요했던 거가 가톨릭의 어떤 교리와 또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나 전반적인 것을 좀 더 공부를 하길 원했거든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알던 친구죠. 과거 양근 마을에 살던 조동삼이라는 양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때 함경도의 무산 지역에 귀향을 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정화상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약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교리도 배우고 또 공부도 더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정화상 바오로가 좀 더 탄탄해지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옵니다. 한양으로 다시 오는데, 조동삼의 친척되는 조숙 베드로라는 인물이 서울에 있었어요. 이분은 권천내 데레사라는 권일신 딸입니다. 이분과 동정 부부로 살면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화상 바오로보다는 나이가 좀 꽤 많았죠. 그래서 동생 돌보듯이 돌봐줬고, 이 정화상 바오로를 지원해줬고 또 도와줬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화상 바오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제 또 다시 천주교를 활성화하기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모아지는데, 정화상 바오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방향은 사제들을 한국에 모셔오는 데 있었어요. 전에는 이제 신유박해 이전에는 교리를 전파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제를 모셔오는데
이제 주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제 찾아 나서서 그 이제 삼총사를 결성을 해요. 정화상 바오로, 두 번째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또 조신철 가를로, 이 삼총사인데, 정화상 바오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셨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이 중인 집안 출신의 그 영향력 있는 정삼품의 역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이분은 많은 책을 읽어서 사람들이 만 권의 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똑똑했고 또 뛰어났고 이런 분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가톨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화상 바오로를 만나고 이후에 그 북경에 약 9번 정도 드나드는데요. 이때 구비아 주교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서 1825년인가요? 이때 정화상 바오로와 함께 그 교황님한테 이제 성직자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교황청에 전달이 되죠. 이때만 해도 그 까빠랄리 추기경 이제 뒤에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으로 이제 앉게 되시는 분인데, 이 추기경한테 이 문서가 전달되어서 이분이 이제 추기경이 되는 해 1831년도에 이제 한국 조선 대목국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중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독립된 조선 대목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사제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사제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도 정화상 바오로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했고, 그 조신철 가를로는 그 마부예요, 마부. 이제 그 양반은 아니었고,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우연히 그 동지사 일행에 마부로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진길 정화상을 만나죠. 근데 이분은 또 너무 겸손하고 친절하고 솔직하고 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유진길이나 정화상 바오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설득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삼총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중국과의 어떤 연락책을 이제 맡게 되는 역할들을 하죠. 예전에 강완수 골롬바 그 예를 들면, 그 주은모 신부에 대한 내막을 파악하려고 고문을 해도 강완수 골롬바와 그의 이제 그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포도대장이 그 여자 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니까 주은모 신부가 어떻게 왔고 또 언제 왔고 어디 머물렀고 하는 이런 내막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 조신철 가를로 이제 이제 함께 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타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 박해, 이제 신유박해, 1801년에 신유박해의 그 여파로 이제 산간 벽지로 교우들이 숨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오로의 사도행전에서처럼 초기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교우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우촌들을 찾아 나서는 것들이 이제 사제들이 영입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국에 오는 분들이 이제 프랑스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방침 중에 하나는 본국에
본국 출신의 그 신학생들을 뽑아서 사제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방 신부가 1836년도에 오시거든요. 오셔서 처음으로 한 게 최양업 신부, 최양업, 또 김대건 안드레아, 또 최방재 이 세 신학생을 뽑아서 이제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가지고 국내에서 좀 교육을 시키다가 그 이듬해가 1837년이었죠. 요때 그 샤스탕 신부 또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가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신학생 3명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는 이제 상제상서라는 그 글을 써서 천주교가 그 조선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쪽을 그 어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방 신부가 이제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생을 뽑게 되고요. 또 이제 이후에 그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그분이 그 우리 연도책에 나오죠.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렇게 나오죠. 그분인데 그 주교님으로 오셨어요. 주교님으로 오셔서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주교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주교는 브리기에르 바르톨로메오 주교였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의 일대 교구장이라고 보시면 맞죠. 그런데 이분은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한국에 오시다가 중국에서 오시다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지체하면서 사실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셔가지고 한국 땅에는 밟지를 못한 분인데 동안에는 좀 소홀했다가 이제 최근 2년 전인가요? 이분을 또 성인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서울 대교구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교님이 이제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님이에요. 이분이 오시고 이제 그 모방 신부 또 샤스탕 신부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사목 활동을 하죠. 기에바케는 헌종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원왕후라는 분이 그 수렴 청정을 하게 되죠. 근데 순원왕후도 이제 좀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천주교의 우호 세력이었거든요. 이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박해가 1839년도에 일어난 기해박해가 되겠습니다. 기해박해는 200명 이상 체포되었고요. 70여 분이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순교자들 보면 정화상 바오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유관겸 루카, 유중철 베드로, 이호영 베드로,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김재준 이냐시오,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래 마리아 다 이제 알만한 분들이죠. 김대건 신부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또 최양업 신부 아버지 어머니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래 마리아, 또 정화상 바오로와 그 동생 정정의 엘리사벳, 그리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아들 유중철 베드로 13살에 순교했는데 가장 어린 성인이죠. 성인이 아버지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화상 바오로를 보면 역시 사랑합니다.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1795년도에 태어나서 1839년도에 이제 순교를 하세요.
그 신유박해 이후에 침체된 천주교를 활성화시킨 가장 큰 주역이었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또 형은 먼저 신유박해 때 돌아가셨고, 동생 정정회는 또 기해박해 때 돌아가셔서 성녀가 됐죠. 상제상서를 통해서 천주교 박해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렸고요. 유진길, 조신철과 함께 중국을 왕래하면서 사제 영업에 최선을 다하였고요. 기해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서 순교하십니다. 서소문 성지가 있고 또 천지남 성지가 있죠. 모방 베드로 신부, 이분은 1803년에서 1839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서양인으로서는 사실 처음으로 입국한 분이에요. 프랑스인인데 1836년 1월 달에 들어오셨죠. 그 중국에서 브리기에르 주교를 만나서 조선의 선교사를 지원해서 입국하게 되었고요. 그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를 도와서 경기도 충청지도 쪽에 선교 활동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대를 그 서울로 불러들여서 라틴어를 가르쳤고요. 이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낸 분이기도 하고요. 기해박해 때는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되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관련되는 성지는 세남터 성지, 그리고 삼성산 성지, 명동 성당 이렇게 되겠네요. 예, 사랑합니다. 노고산 성지도 포함되나요? 예.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는 이제 2대 교구장입니다. 1796년도에 태어나셔서 1839년 기해박해 때 돌아가신 분인데, 조선의 2대 교구장으로서 입국하셨고, 1837년도 12월 달에 들어오십니다. 교구 설정 6년, 교회 설립 53년 만에, 네. 조선교구가 설정된 지 6년, 또 1784년도 교회 설립된 지에 진 이후에 53년 만에 이제 조선교구는 정식으로 이런 그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모시고 선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죠. 그리고 오셔서 이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유학 보내셨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신앙심이 깊었던 정화상 바오로하고 이승훈 베드로의 동생인가 하는 분하고 한 4분 정도를 이제 사제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막 시켰는데 하느님의 뜻이 참 오묘하죠. 교육을 시켰음에도 이분들은 이제 박해로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물거품이 되고, 나중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최초의 신부님으로 오시는 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중기의 그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또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